안녕하십니까, 박배영입니다. 사실 지난 촬영 때 그때 거의 한 1000L스탯 정도에 해당되는 1메가 VA에 대해서 설명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사실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안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1메가 VA 하는 이 시계액의 1000km에 실제로 현장에서 그 1000km에 해당되는 변압기를 써보면 거의 엔간한 그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공장 외에는 거의 사실 좀 드물게 쓰고 있는 그런 그만큼 큰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걸 용량을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조금 이렇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 잔류 자속 밀도나 혹은 이 보자력, 이게 상당히 큰 값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000 L스탯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메가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줄일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신 그 BH 곡선인데, 요 BH 곡선이 요게 시계 규소강판에 의한 철심에 의한 그 BH 곡선입니다. 흡사 꽃잎처럼 생겨가지고 꽃잎 모양인데, 근데 여기에 잘 보시면 제로에서 시작해서 이 외부 자기장을 이렇게 높여가면 이 곡선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자속 밀도가 이렇게 축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특이한 점은 뭔가 하니까, A점과 B점과 C점과 D점과 E점의 F점에 해당되는 요 뒤에 해당되는 모양이 전부 동일한 모양이면서 단지 크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모양이. 그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할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kVA에 해당되는 만약에 변압기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 10kVA에 해당되는, 사실 10kVA에 해당되는 그 변압기 용량에 해당되는 부하를 다 안 걸고 한 5kVA에 대한 부하를 건다고 쳤을 때, 근데 실제로 5kVA 정도 쓰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저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외부 자기장에 해당되는 우리가 암페어를 요 정도로 건선에 투입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계속 이 거리에 해당되는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이 정도 되는데 이게서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기에 되는 모양과 여기에 대한 모양이 자속 밀도, 그리고 보자력, 여기에 해당되는 보자력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게 전부 모양이나 모든 게 특질이나 모든 게 동일하다니.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용량을 줄인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자속 밀도, 잔류 자속 밀도와 보자력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것을 그대로 자화곡선. 자, 우리가 그렇게
맛도 많고 탈도 많은 자화 곡선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게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가능한가?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곡선은 이 그 철심,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규소 광판에 대한 이 재료의 어떤 그 특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기인한 곡선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게 기울기라든가 예를 들어 투자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재료에 의해 특징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알리코라든가 혹은 어떤 그 페라이트 계통이라든가 이런 자석도 맹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우스개 이야기로 큰 자석도 자석이고 작은 자석도 자석입니다. 단지 그게 자기력, 쉽게 얘기해 잔류 자속 밀도에 의한 자기력의 차이가 있고 보자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자석이랍니다. 큰 자석도 자석이고 그걸 쪼개 가지고 10분의 1도 쪼개는 그것도 맹 똑같은 자석이랍니다. 그 특질이나 기질은 고스란히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반으로 축소를 시켰을 때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잔류 자석 밀도가 한 반 정도 왔다. 그러면 이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구성되고 이렇게 구성되고 이것도 한 반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반으로. 그러면 이 잔류 자석 밀도가 반으로 되면 어떻습니까? 보자력도 여기서 이걸로 반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H12는 이쯤 되겠죠. H12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서 지나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게 H12가.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0 kVA 그러니까 1메가를 줄여서 획기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 kVA로 해당되는 옆에 이런 이 전류 쉽게 얘기해 전력 이득이 발생하는 장치를 만들고 싶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여기에 있는 연구 자석의 착자부터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제어가 가능한 그런 연구 자석을 착자시켜야 됩니다. 물론 저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페라이트나 이런 것보다는 알리코를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알리코가 다른 것보다 쉽게 얘기해 이 뭡니까 이게 보자력보다 뭐가 큽니까? 잔류 자속 밀도가 월등하게 크다는 얘기. 이게 월등하게 크다는 말은 뭔가 이게 그만큼 이득이 크다는 이야기. 전류 이득이 크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비슷한 거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비슷한데 그 비슷한 거는 뭔가 이게 이 보자력에 해당되는 우리가 입력부에 전기를 넣어 가지고 출력부에 나오는 거는 맨 비슷한 전기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쉽게 장사기가 헛장사한다는 얘기. 그럼 좀 더 이문이 많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알리코 같은 잔류 자속 밀도가 보자력보다 월등히 큰 이런 자성 재료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반으로 해서 했을 때,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0kVA에 대한 해당되는 거의 10
1000LSTS에 해당되는 이 보자력이 다른 보자력보다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도 되는 양도 어떻습니까? 이 감색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30년에 가만히 자연 상태에 전혀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이런 걸 안 주고도 30년에 5% 정도의 감색이 일어납니다. 뭐 저는 제가 사용을 잘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음향기기 쪽에 보면 그 스피커나 이런 쪽에 보면 이게 그 알리코 자석을 이용한 이제 그런 기기가 있는데 그 기기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정도 지나면 다시 재착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제가 확인한 바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 자체도 실제로는 상당히 그 자기력의 저하가 일어나는데 이걸 더 낮춰가지고 현장에 낮춰가지고 그랬을 때 이 자기력의 저하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착자를 해놓고 얼마 쓰지도 않아가지고 다 그냥 방전 다 돼버리면 그럼 자기력이 다 사라져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 착작입니다. 자, 무슨 양이냐?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 아웃 원 아웃 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출력부입니다. 출력부인데 자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안리코 이제 그 자석을 쓰다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10시간 정도 쓰니까 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면 첫째 50% 아래로 떨어졌는 걸 일단은 감지를 해야 되고 감지를 하고 나서 어떤 재착자가 일어나야 된다 이야기. 그 무슨 이야기냐? 바로 이걸 이 구성을 통해서 재착자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도록 구성을 한다는 이야기. 그러면 10시간 사용하고 그래서 가지고 뭐 한 1, 2초 착자가 이루어진다면 또 10시간 쓰고 또 1, 2초 착자가 이루어지고 그래 한다면 뭐 아예 뭐 진짜 속된 말로 해가지고 59초 사용하고 1초 착자하고 59초 사용하고 1초 착자한다면 이 자체가 남는 장사는 얘기. 사람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가 이 자동화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뭐 더 이상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이 59초 쓰고 1초 착자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할게요. 가장 아래로 쪼갰을 때, 뭐 이렇게 좀 눈치 빠른 분들은 또 이렇게 또 눈치를 챘겠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스마트폰에 저는 그 자동으로 이제 쉽게 충전이 필요 없는 스마트폰용 저는 그 생성 장치를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 59초 전기를 생산해서 옆에 보조 배터리에 충전시키고 1초 거기에서 일부를 빼내서 재착자를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뭐 고민할 건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중요한 문제는 뭔가 있게
쪼개고 싶은 대로 쪼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낮추고 대신 거기에 대한 방비책으로 재착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우선 여기 있는 그 IS라 하는 게 뭔가 이게 바로 전류 센서입니다. 전류 센서에서 내려오는 전류를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초기에 컨트롤러 내부의 초기에 설정된 값과 비교를 해서 그 값 이하로 떨어지면 여기서 전환을 합니다. 어디로? 요 아래로 전환합니다. 이게 뭐냐? 릴레이입니다. 이 컨트롤러에서 제어를 시켜서 전환을 시킵니다. 전환을 시키면 이 자체가 성압기, 성압 트랜스인데 성압 트랜스로 전력을 보내서 여기에 브릿지형 다이오드를 그 회로를 거쳐서 정류를 해가지고 하면서 여기에 상대적으로 SCR에 제어 전원을 제어 전류를 보내서 이걸 개방시킵니다. 개방시키면 여기에 충전입니다. CB라 하는 거는 뭔가 이게 일종의 이 캐패시턴스 그 이제 시계 콘덴서 뱅크를 해 캐패시턴스 뱅크를 해가지고 캐패시턴스 그러니까 이 콘덴서가 한 개로는 이제 부족하니까 그걸 용량이 큰 경우에는 여러 개를 직병렬을 해서 이 그 전압도 높이고 그리고 또 전류 그 저장 양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 일종의 그 여러 개의 그 콘덴서를 이제 그 연결해서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캡센트 뱅크라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저장이 딱 되면 그 다음에 저장을 여기에서 일로 보냄과 동시에 뭔가 이렇게 컨트롤해서 타이머를 작동시킵니다. 타이머를 작동시키는데 보통 뭐 충전 대응 해봤자 전부 최소 1초 미만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쨌든 간에 충전을 그 타이머를 작동시켜서 그 타이머에 해당되는 시간이 딱 도래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지금은 이게 로드 부하 쪽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하 쪽으로 이게 디폴트로 해가지고 B 접점으로 해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B 접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걸 A 접점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A 접점으로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으로 여기에 있는 이 전원부에 들어가는 걸 차단시켜야 됩니다. 차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SCR2의 게이트에 제어 전류를 집어여서 방전을 시킵니다. 방전을 시켜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기와 여기에 이게 그 방향은 이 방향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착자를 시킵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여기는 두 개가 되지만 한 개일 수도 있고 물론 두 개 같으면 두 개에 맞춰서 그 용량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착자를 시키고 물론 이거는 이제 한유 다이오드 해서 여기 있는 그 어떤 이 뭐라 할까 그 일종의 그 차지 역으로 오는 그걸 이제 해서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다이오드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착자가 끝나고 나면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다시 원상복귀를 해가지고 이게 일로 왔던 거는 다시 비접점으로 가고 처음 위치로 전부 다 되돌아가서 여기서
전원을 다시 투입을 하고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처음에 설정된 컨트롤러에 설정된 그 값 이상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또 작동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하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하로 나오면 이 여기 내부에 있는 잔류자석을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이 잔류자석에 의해서 착자가 제대로 안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거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충전을 합니다. 여기에 그대로 충전하고 대신에 여기에 또다시 여기에 이제 컨트롤을 해서 제어를 해가지고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바뀌도록 하는 겁니다. 그 말은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의 그 방향, 마이너스 선이 바뀌도록 한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이 방향이 아니고 역방향으로 착착을 시키는, 역방향으로 자속이 형성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자체가 탈자가 일어납니다. 탈자. 착자가 아니라 탈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탈자가 일어나니까 여기 있는 자석 안에 어떤 자기력, 좌화가 된 자기력은 전부 깨끗하게 상실되고 또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와서 여기에 또 충전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있던 걸 지자리로 돌려서 재착자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잔류자속이라 하는 찌꺼기를 제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착자를 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용량의 어떤 자기력을 이제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고 이런 방법 해가 또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승합기. 그 다음에 캡슐 뱅커. 이 용량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충전하고 방전하는 타이머는 정확한지. 이런 거 전부 새로 다 점검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진짜 미천도 다 떨어졌고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이야기는 이제서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더 이상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앞으로 이런 시대가 열립니다. 이런 시대가 열리고 어떤 에너지보다 깨끗하고 사용하기 편하고 전혀 문제될 것 없고 너무나 좋은 그런 에너지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이런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